최근 공개된 훈련 모습에서 네이마르와 이강인 선수 모두 축구화를 신고 매우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어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전담 기자는 몸 상태를 봤을 때 전북현대전은 무조건 출장할 것이고 인터밀란전에서도 단시간 출전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팬들의 관심을 받는 부분은 바로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훈련 내내 서로 웃으며 스킨십하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 풋볼픽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매체 레퀴프는 이강인이 훈련에 복귀하였다. 개인 훈련만 하던 이강인이 팀 훈련에 복귀하여 다음 인터밀란전을 준비하였다. 첫 부상 시 약 2주가량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빨랐고 이제는 개인 훈련뿐 아니라 팀 훈련에 복귀한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8월 1일 인터밀란전에도 조금의 경기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8월 3일 전북현대전에서 45분 정도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매체는 PSG의 공격 전개 시 답답한 양상이 지속되었다. 키패스가 부족하였고 창의성이 아쉬운 모습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선수로 이강인이 꼽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프랑스 매체 파리스 팀도 컨디션을 끌어올린 이강인이 내달 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3차전 전북전에 맞춰 복귀할 것으로 봤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은 자국에서 열리는 전북현대와의 친선 경기를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이강인의 회복은 PSG의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그는 중원에서 창의성과 퀄리티를 가져올 수 있는 재능을 갖춘 선수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에게 다양성을 부여하고 다가올 대회에서 클럽의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SG는 8월 1일 도쿄에서 지난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팀인 강호 인터밀란과 경기를 치른 뒤 2일 한국을 찾습니다. 이어 3일 오후 5시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전북과 평가전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빅클럽인 PSG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이 많은 관중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있다며 전했는데요. 네이마르의 부상 정도도 매우 호전된 것으로 전했습니다. 지난 세레소 오사카전이 끝난 후 인사를 할 때에는 축구화를 신고 있었던 네이마르를 조명하였고 인터밀란전이나 전북현대전에는 이강인과 같이 네이마르도 뛸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리기 훈련을 하는지, 개인 훈련을 하는지, 팀 훈련에 참여하는지 등의 여부를 보고 몸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지, 축구화를 신고 있었는지를 보며 체크할 수 있는데요. 네이마르와 이강인 선수가 모두 이제 축구화를 신고 공을 터치하며 개인 훈련뿐 아니라 팀 훈련의 모습을 나타낸 것에 출전에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보도입니다. 여기에 최근 공개된 훈련 모습에서 네이마르와 이강인 선수 모두 축구화를 신고 매우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어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전담 기자는 몸 상태를 봤을 때 전북현대전은 무조건 출장할 것이고 인터밀란전에서도 단시간 출전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팬들의 관심을 받는 부분은 바로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훈련 내내 서로 웃으며 스킨십하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공격의 중심이 될 두 선수가 너무나도 친한 모습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어 팬들의 마음이 기쁜 상황인데요. 실제 필드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또한 파비앙이나 현지 팬미팅에 참여했던 분들이 네이마르와 이강인과의 친밀함이 보여 좋았고 네이마르가 한국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한국을 좋아하는 것이 눈에 보여 좋았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한국 방한 때의 만족감이 높아서였던 것 같은데요. 한국을 좋아했는데 한국의 차기 월클 이강인 선수가 오고 축구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되니 더욱 급속도로 친해진 것 같습니다. 인터밀란전, 전북현대전에서 이강인과 네이마르의 환상호흡을 기대하겠습니다. 한편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입성에 가족의 헌신이 대단했다며 조명하는 프랑스 매체의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는 지난 발렌시아 유소년 디렉터 모촐리 코치의 인터뷰를 인용했는데요. 모촐리 코치는 이강인의 입단에는 가족의 헌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 어린 아시아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선 FIFA 규정을 지켜야 했다.
우리는 그의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유일한 방법은 그들 모두가 현지에 집을 구입하고 거주하면서 이강인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기에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그때 이강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일들을 하겠다고 전했다. 국가, 문화, 관습, 언어 등을 바꿔야 하기에 가족들에게 있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구단과 나는 모든 부분에서 이강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러나 가족의 힘이 더 모범적이었다며 이강인을 향한 가족의 헌신을 칭찬했습니다.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며 자녀들을 뒷바라지했던 아버지와 두 딸과 강인이를 물심양면으로 양육했던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결단으로 이강인이 지금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현지 매체의 이강인을 향한 평가도 뜨겁습니다. 이강인은 파리에서 메시보다 더 나은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강인은 미래의 발롱도르다. 이강인은 마스터클래스이다. 괴물이다. 이강인은 공간에서 보인 기술력이 대단하다. 이강인의 볼터치는 정말 흥미롭고 대단하다 등으로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드리블 성공 횟수는 메시와 비니시우스가 1, 2등이나 드리블 성공률은 67%로 이강인이 유럽 7대 리그 다 통틀어서 1위입니다. 22세의 한국 선수가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인데요. 공격수가 아닌 중앙 미드필더 혹은 측면 미드필더에서 이러한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중원의 수적 우위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상대 수비진의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인 셈이었습니다. 실제 마요르카의 공격 대부분이 이강인을 통해 일어났으며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입니다. 마요르카가 아닌 다른 팀이었으면 공격 포인트가 더욱 높았을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더 놀라운 점은 이강인은 속도를 활용하여 드리블 돌파를 성공했던 것이 아닌 바디페인팅과 턴 동작, 팬텀 드리블 등으로 드리블에 성공했기 때문에 더욱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키면서 아군에게 완벽한 찬스를 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피드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기량이 하락하게 되는 유형이 아닌 정말 공을 잘 안 뺏기는 드리블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인 탈압박, 볼간수 1위인 것입니다. 이러니 클린스만 감독도 상대가 이강인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파울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마요르카에서의 동료였던 무리키는 이강인과 함께 뛰었던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리스펙한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현지 오만 유튜버는 마치 젊은 시절 메시의 드리블을 연상케 한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